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5월 25일입니다. 네, 오늘 이제 증시가 사실 엔비디아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가 10만원 넘겨버렸죠. 그래서 대단했고, 예, 반도체, 한미 반도체가 수혜주죠. 지금 AI 반도체에서. 야, 참, 근데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예, 너무 오버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여전히 비싸다고 볼 수 없는데, 저도 한미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요새는 완전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투자하실 때 그 점은 꼭 좀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오늘 좀 제가 저녁 늦게까지 좀 강연회가 있어요, 오후에. 오늘은 좀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지금 11시 40분인데, 지금 빨리, 오늘은 장 끝나는 거 제가 못 보고 이제 지금 이거 찍고 그냥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좀 내려가야 돼서 좀 죄송하고요. 오늘은 이제 마무리 못 찍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보고서 몇 개 소개해드리고 장중 시황 그 다음에 꼭 소개해드릴 좀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먼저 해드릴 내용은 바이오 전망, 그 다음에 SK온 어제 삼성증권에서 공장 방문 좀 하고 왔나 봐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유니드, 세코닉스, 예, 하반기 전망, IT 부품, 그다음 비만 치료제 요새 핫하죠. 그거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이건 좀 지난주에 나온 건데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일본 EUV 투자도 지난주에 나왔지만 다시 한번 좀 의미,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이제 먼저 보여드릴 거는 여기 검색, 네이버 검색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여기 너무 큰가? 여기 SMIC라고 한번 해보세요. SMIC 치면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아니고 여기 SMIC라고 있습니다. SNU SMIC 요 사이트거든요. 서울대 학교 학생들이 동아리 투자 동아리인데 여기 이제 최준철 대표님, 정광우 대표 다 이쪽 출신이시죠. 여기 보면 여기 리서치라고 있죠. 이쪽에 위쪽에 요걸 클릭을 하시면 리포트가 나옵니다. 태광 여기 있는 걸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그냥 갑자기 이거 좋은데 하고 하시면 안 되고 이분들이 쓰는 걸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게 맞고 안 맞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되게 디테일하게 잘 쓰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대학생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무료예요. 그냥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태광 공부 많이 했죠, 그동안. 저도 사실 태광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피팅 공부하면서 긍정적으로 봤었고, 주가도 사실 좋았죠. 근데 한 번 더 이걸 보시면 이제 더 정리가 되실 거예요. 되게 깔끔하게 썼고, 한번 또 읽어보세요. 프린트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또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태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걸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여기 전방 산업도 다 공부가 돼요. 피팅이 뭔지, 이런 것도. 그러면 이제 성광밴드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떤 산업이고,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 기업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많아요. 그동안 썼던 것들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요거 말고도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들 한번 보면 되게 많죠. 예전에 썼던 것도 있고 작년에 포스코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한 번씩 자주 들어가셔가지고 언제 업데이트 되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러분들 또 저걸로 투자해서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내 아이디어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 검증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투자에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좀 사이트 아닌가 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관련된 건데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드디어 어제 말씀드린 셀트리온이 승인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큰 제품이에요. 매출 28조, 미국 매출 비중이 88%나 되고 1년 매출이 28조나 나오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특허가 풀려가지고 이제 복제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삼성 바이오에피스 만들어 놨고 셀트리온도 만들어 놨는데 이제 바이오에피스 먼저 승인 받았고 셀트리온 이제 어제 승인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불확실성 없어졌고 이미 올해 2월에는 암젠이 벌써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개발을 했고 유플라이마, 하드리마라는 이제 이름이고 경쟁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농도는 한 번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돼요. 자주 안 맞아도 되고 무구연산염은 진통이 없고 무라텍스는 알러지가 없어요. 이게 다 있어야죠. 근데 셀트리온 제품 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교차 처방. 의사가 처방을 안 해도 저 약국 가서 똑같이 처방해 주세요. 해서 그냥 약 타는 거죠. 그게 교차 처방인데 이제 저거까지 되면 좋죠. 그래서 미국 설문 조사를 했대요. 의사들 전문의. 그랬더니 제품 사용 편의성이 매우 중요하고 안 아파야 되고 교차 처방 가능해야 되고 고농도 제형 여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평가했고 7월에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곧. 그리고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해서 한 반 토막은 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폭에 바이오시밀러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싸게 오리지널보다 그럼 많이 확산이 되고 미국은 특이하게 좀 민간보험 회사들이 이제 PBM이라는 이제 회사들이 있어요.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인가 아마 그런 회사들로 아는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보험 등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국가에서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민간 보험사들이. 그래서 저기 등록이 되면 이제 처방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나온 암젠의 암제비탄 이미 들어가 있고 등재 조건은 가격. 일단 첫 번째 가격은 셀트리온이 유리합니다. 왜? 일단은 원가 경쟁력도 있는 데다가 자체 생산하잖아요. 거기다가 셀트리온은 자기네 회사니까 파트너사 이용하면요 여기다 수수료 주고 그래서 가격 많이 낮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그게 가능하고 안정적 공급할 수 있냐. 원래 셀트리온은 자체적으로 약 만듭니다. 네. CMO 역량이 있어요 사실. 네. 이걸 뭐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셀트리온 자체 물량만 거의 소화하다 보니까 생산 규모 충분하고 파이프라인 미국에서 많이 성공했잖아요. 여러 제품들 이런 거 보면 셀트리온이 여기 보험 등재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조건들 고농도, 무구연산염, 무라텍스 다 포함. 그래서 오늘 뭐 주가는 좀 빠졌지만 그래서 한번 올해보다 내년을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램시마 SC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건 10월에 미국에서 허가만 받으면 집에서 이제 주사 놓는 거죠. 램시마 제품 중에 요거 되면 좀 더 좋은 모멘텀.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은 바이오 쪽도 이게 원래 셀트리온이 좋으면 바이오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서 셀트리온도 올라가고 삼성 바이오도 좋아지고 많은 바이오 기업들도 한번 좀 좋은 주가 흐름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난 몇 년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 좀 좋은 분위기 나왔으면 좋겠고 SK온은 이제 삼성증권의 조현열 연구원님이 공장 방문하고 왔는데 서산 공장 갔다 왔대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내용입니다. 2012년에 가동했고 현대차 그룹에 이제 주로 납품을 하는 것 같고요. 현재 대비 한 2배 정도 확대를 할 거라고 합니다. 서산 공장. 그 제트 스태킹 공정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그 2차 전지 함께 배우기에서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조립 공정 한번 배웠죠. 거기서 극판 쌓고 극판을 쌓는 거죠. 그게 제트 스태킹이에요. 패키징의 정 요거 이제 조립하는 거죠. 배터리를 이렇게 와인딩, 원형, 스태킹은 각 이게 쌓는 거. 파우치형은 이제 스태킹 방식입니다. 근데 뭐 SK온은 거의 뭐 파우치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휴지처럼 쌓는 거죠. 이 방식, 이게 파우치형 배터리죠. LG랑 SK가 주로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 대부분 이제 채택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쌓거든요. 요 파우치 필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율천화학이고 필름 만든. 그래서 요 파우치를 이렇게 양극 음극 분리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쌓는 거예요. 바이셀. 요게 양극 중간에 분리막 둘이 만나면 안 되잖아요. 양극 분리막 음극 분리막
양극. 그리고 위에 탭 달고. 이 둘이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분리막은 양극, 음극을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근데 만날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 예. 저게 이제 뭐 찢어지거나 뭐 이래가지고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어떻게 해서 이게 만약에 쌌다가요. 이렇게 쌌는데 얘가 살짝 비틀려가지고 뭐 예를 들면 얘가 요 놈이 요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예를 들면 얘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잘못 싸가지고. 어떤 놈인지 아시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잘못 만약에 조립이 되면. 근데 요게 이제 라미네이션 방식입니다. 이렇게 쌓는 거. 근데 SK가 하는 거는 이거 지그재그 방식이에요. 분리막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쭉 이렇게. 그래서 분리막 사이사이에 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만납니다. 이제 그런 방식이죠. 이게 기술력이 좀 있는 방식인데, 요거 이제 이해 가세요?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그 Z 스태킹이다.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공부해 놓으니까 좋네요. 근데 저 방식이 3세대 방식으로 이번에 또 지금 기술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Z 스태킹은 지그재그로, 3세대 Z 스태킹 방식은 1세대 대비 2배 이상 생산 속도가 향상되고, 라인당 생산 능력도 이렇게 이 공장이 0.9 기가와트까지, 라인당 하나의 라인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 개선 가능한 신규 장비 도입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수율이 그럼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업종 내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죠. 이렇게. 그래서 서산 공장에 대한 이제 방문이었고, 그리고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제가 어제 전자공시에도 좀 해놨던 거는 같은데, 그 현대차하고 기아가 합쳐가지고 여기 2조 원 자금 빌려주기로 했어요. 우리 MBK 파트너스랑 유명한 그 사모펀드 있죠. 거기도 SK온에 1조 원 이상. 그래서 그동안 좀 자금 우려가 있었잖아요. SK이노베이션 온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해야 되는데 금리는 비싸고 자금 조달 쉽지 않아서 주가 많이 빠졌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SK온이 2조 빌리는 거를 SK이노베이션이 채무 보증을 하고, SK는 못 갚으면 이노베이션이 갚아야 되고요. 대신에 현대 기아가 돈을 빌려줍니다.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SK온이 현대 기아의 주력 이제 배터리 공급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아무튼 자금 조달 리스크가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또 SK온 투자도 좀 받았고, MBK 파트너스. 그래서 수율만 이제 제대로 뽑아내면 되지 않나. 그래서 좀 가장 못 올랐는데, 아무튼 좀 주가 좀 회복이 좀 되기를 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드 DS투자증권의 김수현 연구원님이, 이거는 이제 비료 관련 기업으로 많이 분류가 돼가지고 작년 전쟁 났을 때 주가 많이 갔는데 주가가 요새 안 좋죠. 그러니까 염화칼륨을 전기 분해해서 생산하는 거고 농업용 비료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염소를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이 가성칼륨이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비중은 작아요. 어떤 석유화학 제품이나 비료에. 근데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급업체를 잘 안 바꿔요. 조금 들어가는데 그거 이거 쓰고 저 회사 거 쓰고 잘 안 합니다. 거기다가 판매 채널 확보도 어렵고 최소 10만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규모의 경쟁.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또. 돈 있다고 그냥 막. 그리고 뭐 대기업이 천억에서 1,500억 넣어가지고, 야, 우리 한번 유니드가 하는 이 사업에 뛰어들까? 그런 기업은 없어요. 그죠?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업황에 따라 사이클은 있는 겁니다. 아니 하이닉스도 진입장벽이 높은 회사인데 적자나는 거 보세요. 그 잘 나가는 반도체도. 어느 거든 사이클은 있어요. 유니드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암울하게 지금 주가 안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읽어보니까 내년도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보시고 잘 버텨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 안정적인 비즈니스까지 올라오는데 20년 걸렸대요. 신규 진입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원재료인 염화칼륨 가격이 이제 급락해서 실적이 안 좋았어요. 중국 법인 재고, 그러니까 염화칼륨 가격이 급락하니까 갖고 있는 재고가 급락한 거죠. 판매가 떨어지고, 그래서 적자 났습니다. 2분기에 좀 회복돼서 하반기 영업이익률 10%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국 법인은 올해 손실이어서 중국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내년 완전 정상.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0%. 이거는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아직 추정치 하향이 많이 안 된 거는 같은데, 일단
오늘 나온 보고서에서는 추정치를 많이 낮췄습니다. 이게 좋아요. 차라리 올해 실적 안 좋다고 하는 게. 이미 주가 빠져 있고 그럼 내년이 기대되잖아요. 내년에 1260억. 요게 가성칼륨이고 뭐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이렇게 많이 쓰여요, 전방이.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PBR. PER로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올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퍼로 하면 9배까지 가거든요. 근데 저것도 비싼 건 아니지만 PBR은 0.5배 정도로 굉장히 저변입니다. 그래서 내년 보시고 대응할 필요는 저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여기 네이버 들어가서 유니드도 실적은 되게 좀 아무튼 작년부터 좀 실적 때문에 그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지금도 당장 가긴 좀 어려워요. 예. 그러나 이제 내년 보고 최악은 좀 지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밸류 보시면 완전 바닥까지 왔죠. 누가 봐도. 근데 이게 보면 연간 900억, 1,400억, 1,400억 이 정체돼 있죠. 올해 600억으로 꺾일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냥 이 급감한다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게 나아요. 예. 그때 하이닉스 완전 그냥 추정치 다 떨어지니까 주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올해는 한 600억 번다고 생각 그냥 하시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일단 영업이익률은 이 회사가 그래도 한 10%대는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안 좋아도 10%대는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힘들겠죠. 근데 내년에는 아마 다시 10%대로 회복될 것 같고, ROE도 두 자릿수 나오는 기업입니다. 배당도 주긴 주는데 배당 수익률도 되는데 과연 이제 올해 실적이 안 좋으면 많이 못 주겠죠. 그러니까 내년을 보고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이제 더 나쁠 게 있겠냐 이런 좀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부채는 좀 있네요. 2,400억. 순부채가 좀 많아요. 저거는 좀 부담이, 업황 안 좋을 때. 그래서 1년에 한번 얼마 정도 나가냐면은 금융비용이 분기당 40억이니까 금리 때문에 한 200억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 150억, 160억, 160억에서 200억 가까이. 근데 그 정도는 이제 1년에 돈은 버니까 카바는 할 수 있어요. 1년에 왜냐면 1,000억씩 버니까. 네, 카바하고 지금 시총 4천억밖에 안 하니까 이 회사의 시총이 좀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빚이 많아요. 저 순부채를 줄여야 됩니다. 저걸 줄여주면서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시총이 낮은 거예요. 저 아마 빚이 적었으면 시총이 훨씬 컸겠죠. 근데 저걸 감안해도 주가가 뭐 비싸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올해는 좀 그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다는 건 염두에 해주세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쉽지 않다. 네. 다만 하반기부터 개선되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매분기 체크하시고, 생각보다 이제 이익률 돌아서고 이러면 그때 투자를 더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더 투자해라 뭐 이런 거보다도, 이거 혹시 저번에도 제가 상담을 받은 종목이라 그래요.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해보세요. 꾸준히 하셨다가 이제 실적 발표나 이런 거 보고 좀 확실히 돌아설 때 그때 좀 보시고, 아무튼 내년에는 긍정적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은 있다. 다만 리스크 요인은 좀 순부채가 좀 많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빨리 좀 업황이 돌아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가는 거의 바닥이다 라고 보시고, 세코닉스는 이제 메리츠 양승수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를 써주셨는데, 목표 주가 9,500원 신규 제시했고요. 스마트폰용 렌즈 매출 비중이 이제 18년 44%에서 22년 19.7%로 그러니까 원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렌즈 이쪽 카메라 그 회사고, 이게 그 스마트폰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비중은 계속 줄였는데, 긍정적인 건 뭐냐, 차량용 카메라 렌즈 있죠. 요걸 또 많이 만들어요. 올해 81.5%.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율주행 수혜주예요. 카메라 쪽. 자율주행 수혜주 몇 개 있죠. 퓨런티어, 그죠? 하이비전 시스템. 뭐 이런 회사, 또 자동차용 카메라에서 뭐 MC넥스, 파트론, 뭐 그런 기업들이 만들죠. 또 자화전자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자동차 비중이 제일 높은 회사는 이 회사예요. 어쨌든 퓨런티어랑 여기 그 세코닉스가 자동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VR, AR도 해요. 거기 들어가는 저반 렌즈, 투사 모듈, 여기 안경에 이 디스플레이 투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지금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싸요. 스마트폰 대비 4-5배나. 이 시장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래서 세코닉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올해부터 실적도 좋아질 거고 내년에 엄청난 고성장 예상되는 데다가 AR, VR 기기에다 거기다 자동차용 지금 성장하는데 이걸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주가도 저평가돼서 0.8배인가 그럴 거예요. PBR이 아직 한 배가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평균 이게 높을 때가 1.8배까지 가는데 만약에 성장하면 저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성장을 못한다면 못 가겠지만. 그리고 바닥이 0.6배 정도는 찍었습니다. 한때. 근데 이때는 너무 업황이 안 좋을 때고 평균은 1.1배 정도 나와요. 1.1배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런 데 들어가요. 카메라 다. 렌즈. 요런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AR 기기 있죠, 여기. 예, 여기 뷰직스라는 회사에 이미 납품을 했거든요. 디스플레이 모듈 요런 것들. 요게 요거예요. 여기 이제 안경. AR 글래스에 들어가는 거죠. PBR 0.8배로 무릎 이하고요. 주가도 여전히 싸고 예, 일단 무엇보다 전방이 좋아요. 이 기업은 두 개가. 그게 좀 마음에 들고 저반 렌즈는 이제 VR에서 VR 기기에서 눈 쪽에 들어간 특수 렌즈라고 하고요. 투사 모듈은 안경에 디스플레이 투영시키는 부분. 근데 순부채가 좀 있습니다. 980억, 연간 60억이 꽤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익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유니드도 그렇고 세코닉스는 반드시 이익이 돌았어야 돼요. 작년에 실적 다 안 좋잖아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최악은 지나간다. 그죠? 올해 분명 하반기부터는 좋아진다. 다만 이제 성장은 요게 더 하겠죠. 세코닉스가. 왜? 여기가 새로 떠오르는 산업들이죠. 고성장. 근데 염화칼륨이라나 저런 시장이 고성장하는 산업은 아니에요. 예, 필요는 한데 고성장은 아니죠. 작년엔 상반기에 전쟁 터졌을 때가 좀 특수한 경우죠. 비료 막 부족하고. 그죠? 공급망 막 훼손돼가지고. 예, 그런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비교는 되세요. 혹시 이렇게 보시면 비슷하긴 한데. 예. 그리고 희석 물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 주식 뭐 이렇게 더 늘어날 물량은 없고 하반기 전망 시리즈에서 이제 IT 부품인데 스마트폰 올해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선호도는 상승하는데 그러니까 교체 주기는 더 늘어나고 중고 시장에 대한 성장,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니까 중저가 수요가 잠식되고,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더블이나 아이폰 15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일단 양승수 연구원의 의견은 좀 만만치 않다. 그 새로운 디바이스가 있어야 된다. 저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폴더블이나 아니면 넥스트 디바이스로 뭐죠? VR, AR. 여기도 나온 요 VR, AR 기기 시장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거기 들어가는 것 중에 카메라 모듈, 렌즈. 저 렌즈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저 세코닉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제 디스플레이 만들고 막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APS 같은 회사들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직접 뭐 회사 하나 인수해버렸고, 그리고 자동차요. 겹치죠. 그러니까 세코닉스에 대한 이제 요 내용이 어디죠? 그 양승수 연구원님이 쓰신 거니까 이제 요거랑 맞물려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전장 카메라, 리드 프레임은 이제 반도체입니다. 기판이죠. 요건 해성 DS.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스마트폰 쉽진 않지만 아이폰 15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LG노텍 BH는 최선호주. 폴더블 괜찮다. 그래서 KH 바텍. 그 다음에 XR 기기는 세코닉스, 저 렌즈. 차 선호주는 뉴프렉스 아시죠? FP12. 예전에 우리 작년에 한번 좀 공부했던 기업이죠. 요게 이제 메타의 오큘러스에 들어가고 이제 오큘러스 3가 나오니까 좀 기대감은 있고 자동차 쪽은 세코닉스. 그 다음에 차 선호주는 해성 DS, MC넥스 이렇게 꼽아줬으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읽어본 바로는 세코닉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읽은 저의 의견은 제가 느낀 느낌이나 요걸 봤을 때는 세코닉스가 좀 낫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비만 인구 정말 많아지고 있죠. 미국은 1억 명이 넘고
예, 근데 부작용 옛날부터 개발했는데 샥센다는 주사 형태인데 매일 맞아야 돼. 이게 그 뭐죠? 매일 주사 맞아야 되고 참 힘들다고 합니다.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하는 거예요. 식욕 억제제예요. 위고비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으면 되고 우리나라가 좀 싸대요. 우리나라 한국에선 40만 원 정도의 싹센다가 들어가니까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미국은. 마운자로가 이제 또 나올 텐데 요거는 듀얼 어고니스트 그러니까 두 가지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지방 수치 더 낮추고 그래서 이걸 1년 5개월 꾸준하게 투약하면 체중이 23kg. 근데 이게 또 여러분이 아 그럼 나는 이제 살쪄도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게 그 일단은 비만이 되면 그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데 근데 여기서도 나온 건 뭐냐면 운동을 해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운동 병행을 하는 게 효과가 더 좋답니다. 예. 운동만 하고 마운자리 투약하지 않은 사람은 3% 미만으로 체중이 빠졌는데 이거를 같이 병행하니까 좋았대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할 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마운자로가 지금 요새 좀 반응이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고 다만 조금 이제 메스꺼과 두통 뭐 이런 건 있다고 하고요. 매출이 위고비는 벌써 1조 원 넘었고 마운자로는 7개월 만에 7천 넘었고요. 시장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미국이 큰 게 미국은 비만 인구가 1억 명입니다. 우리 한국은 사실 비만 인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습습관도 그렇고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 시장이 커지면 한미약품이 좀 수혜주 아니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탁 생산 받을 가능성이 있대요. 비만 주사는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이래요. 미생물 이용해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는 거는 이제 1세대는 아니고 예, 근데 이제 한미약품은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을 미생물 이용해서 예, 이런 큰 규모로 지금 갖고 있어서 수혜 아니냐. 물론 수주 받은 거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고니스트는 작용제인데 세포의 결합에는 그 작용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듀얼이냐 트리플이냐. 예. 그래서 듀얼이 훨씬 더 강력하겠죠. 작용을 두 개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GLP-1, GIP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릴리의 GIP와 GLP-1 이중 작용제, 마운자루가 이게 이제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뇨병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나 비만 치료제랑 좀 비슷해요. 이 성분들이 식욕을 좀 이게 당을 낮추는 거죠. 억제하는 거죠. 한미약품의 듀얼 트리플 어고니스트도 비만, 이형 당뇨,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이런데 주로 쓰인다고 하고요. 3중 작용제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GLP-1 요게 그 비만 치료제에 들어가거든요. 요게 GLP-1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예. 잘 안 먹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혈당 수치가 상승하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데 요거를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욕을 좀 감소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위에서 배출되는 속도를 늦춰서 혈당 조절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GIP 두 개예요. 작용이 GLP-1은 식욕 억제 예, 한마디로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준다. 예. GIP는 강력한 인슐린을 분비시켜버린대요. 예, 그래서 인슐린이 이제 강력하게 분비가 되면 포도당을 흡수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인슐린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에 인슐린이. 예, 그래서 식사 후에 소장에서 이게 분비가 되면 인슐린 분비를 유발시켜 가지고 체내 그 혈당 수치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저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그걸 듀얼 어고니스트 동시에 작용한다. 그리고 GCG는 췌장에서 생산되는 이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까지 하면 뭐가 돼요? 트리플 3중 작용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마운자로는 요 두 개를 넣은 거예요. 예, 요게 이제 들어가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몸무게 감소 중간값이 15.6kg 정도 그리고 위고비가 어쨌든 지금은 선두에 있지만 아무튼 마운자로는 듀얼 이중 작용제니까 더 강력한 비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요번에 나온 게 화이자는 먹는 거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중 작용제 마운자로의 체중 감량 효과가 위고비보다 더 컸다. 국내에서 한미 유한약품 동아에스테 등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도 있다는 건 좀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이 일본 EUV 투자한다는 거 아마 지난주에 뉴스 나왔잖아요. 요 의미가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메모리가 이제 진짜 중요해졌다. 옛날에 메모리가 비메모리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져. 왜냐면 범용 제품이라 그래요. 마이크론 거 안 쓰면 하이닉스 거 쓰면 돼요. 대체가 돼요. 비메모리는 그게 안 돼요. 애플 칩을 쓰고 있는데 애플이 만약에 애플 칩을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럼 퀄컴 칩 갖다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못 씁니다 아이폰에. 네, 설계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D램은 쓰면 돼요 그냥. 네,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범용이라 좀 중요성이 옛날보다는 떨어졌는데 이젠 아니에요. 안보에 필수적이고 저 메모리가 있어야만 또 반도체 산업이 같이 이 비메모리랑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중요해졌다. 그리고 EUV가 저도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저번 주에 그 마이크론 이거 도입한다고 했을 때 아 EUV가 이제 대세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우리 EUV 배웠잖아요. 한번 꼭 보세요. 함께 배우기 위해서 EUV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건지 왜 필요한지. 예, 그래서 그 기업들이 밸류가 왜 높게 되는지 지금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EUV 밸류 체인도 공부를 좀 해놓으시고 우리가 함께 배우기에 다 제가 올려드렸지만 그래서 마이크론마저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마이크론 도입을 안 했어요 그동안. 그 삼성 SK만 하니까 야 마이크론이 안 하면 이게 되는 건가 이랬는데 D램에서 필요 없나? 근데 이번에 도입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맞았죠. 삼성의 전략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뭔가 좀 되게 보수적이고 조용조용하죠. 말도 잘 안 하고. 근데 여러분들 되게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EUV도 소리 소문 없이 먼저 시작했고 남이 뭐라고 하건 말고. 저도 옛날에 방송에서 그랬거든요. 마이크론은 이렇게 수율 잘 나오고 벌써 기술이 더 앞서간다고 하는데 왜 삼성은 더 뒤처지는 거 같냐. 실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죠. 기술로는 더 앞서갔었어요. 옛날 장비로 EUV를 써서 삼성이 안 되는 거예요 수율이 잘. 근데 삼성은 그래도 남이 뭐라고 해도 그냥 합니다. EUV 해요. 왜냐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무서웠던 게 작년에 감산 안 하고 버틴 거. 결국 도시바랑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 합병하게 생겼잖아요. 줄어들게 만들어 버렸죠. 회사 하나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만큼은 삼성전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어느 기업도. 그러니까 대단한 기업이에요. 예. 근데 왜 일본에 짓냐?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지만 원래 무늬만 미국이고 이노테라, 렉스칩, 뭐 엘피다 이런 거 M&A 했거든요. 그래서 공장도 저쪽 대만에 있고요. 일본에도 있어요. 엘피다 또 일본 거잖아요. 원래 이거 인수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이. 모바일 D램은 또 메인은 일본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EUV 넣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본지는 원래 대만인데요. 대만에 그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대만 생산 비중이 훨씬 높아요. D램은. 근데 공급망 이슈 때문에 워런 버핏도 TSMC 팔아버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잘하는 게 어디죠? 장비 소재 아니에요. 대만은 파운드리, 설계, 오사트 이쪽이니까 여기 이쪽에서 관련됐다면 오사트면 어딥니까? 후공정이잖아요. 대만으로 많이 주잖아요 원래. 대만이 절대 강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오사트 기업들한테도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대만 대신에 일본 걸 쓰거나 한국 걸 쓸 수 있죠. 그런 좀 약간의 우위도 예상이 되고 삼성한테도 긍정적이죠. TSMC보다 이제 삼성 쪽으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뉴욕주에다가 원래 짓기로 한 100조 원 정도 짓기로 했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 일본에 가는 거 아닌가. 요런 좀 일본이 일본은 저임금이에요. 그동안 임금 상승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EUV 라인 먼저 투입하기에는 일본이 낫다. 원가 구조상.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간다.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많은 걸 함축하는데 결국 우리나라한테는 전 뭐 나쁠 건 없다. 많은 걸 시사합니다. EUV는 갈 수밖에 없고 메모리 중요해졌고 대만보다는 일본, 한국 쪽을 선택할 여지가 늘어났다. 거기서 오사트나 후공정 뭐 이런 쪽이 대만이 강한데 설계, 파운드리 이쪽에서 이동할 수도 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약간 그런 내용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내부자 매수는 어제 좀 많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번에 제가 좀 놀란 게 펄어비스가 요새 또 주가 좋은 게 펄어비스도 얼마 전에 13억 그죠?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갑자기 여기서 13억이 좀 들어오는 바람에 금액이 꽤 크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지휘한 사내이사 이분이 사고 와, 이게 금액이 적은 건 아닌데 아무튼 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아, 좀 많이는 아니죠. 예, 좀 올랐죠. 예, 근데 이번에 아마 신작 게임 나온 게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리 저래도 여러분들이 내부자 매수를 100%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하면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내부자 사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요게 하나의 무조건 참고 사항이에요. 참고를 해서 기업 분석하고 주가 싸 보이면 투자하셔도 그건 좋은데 오 이미 올라갔어요. 그럼 하시면 안 되고 APS는 또 사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정기로 회장이 사고 나서 주가 좀 빠졌죠. 일부 악재 때문에. 근데 들어왔고 디지털 대성 들어왔고 요새 계속 들어오고 근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옵트론텍도 이게 카메라 쪽 관련된 거죠. 스마트폰. 근데 여기 금액은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 사장님이 3,160원에 샀고 LX하우시스도 예전에 좀 많이 들어왔었죠. 근데 또 오랜만에 여기 우명수 상무가 일단 1200만 원.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우선주도 좀 산 것 같습니다. 우선주까지. 백광산업도 이게 들어왔더라고요. 대표이사가 3억이면 꽤 크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보세요. 백광산업 모르시면 사업보고서 보고 공부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장영수 대표이사가 한 3억 정도 들어왔고 JB금융주주는 뭐 다 아시죠. 여기 두 명의 전무님이 8,300원에 거의 똑같게 5,000주씩 매수했고 예, 이런 그 공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12시 한 30분 이제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좀 오늘은 좀 죄송한데 먼저 좀 시장을 좀 그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면 오늘 일단 시장은 솔직히 좋진 않아요. 예. 오늘 이제 미국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잘 안 됐고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아직 높진 않고요. 다만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미국의 또 신용 등급 이거 강등당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또 불안감도 일부 있고 그래서 좀 지금 시장이 약간 불안감은 느껴요.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부진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 삼성전자 아니었으면 반도체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버텼겠죠. 오늘 외국인들은 거의 그냥 뭐 매일 똑같아요. 반도체에 집중 베팅하고 있어요. 계속 삽니다. 오늘 3천억을 샀어요. 다른 건 다 팔아버립니다. 철강, 뭐 운수 장비, 화학부터 해가지고 다른 건 안 사요. 그냥 전기전자 하나만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는 거죠. 오늘은 하이닉스 되게 많이 사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로 주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AI 챗봇 관련주, 이스페타시스 같은 기업들도 이제 관련된 이제 기판이죠. 기판 만드는 회사인데 또 오늘 15%나 올라버렸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다시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는 조금 지금 탄력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 좋은 모습이고 오전보다는 조금 탄력은 좀 떨어져요. 그리고 비료는 좀 약하고 한 기업이 너무 올라가서 그런 거고요. 물류회사도 이것도 뭐 의미는 없네요. 한 기업이 올라갔고 4차 산업혁명 수혜주들 스마트카 관련주 오늘 세코닉스도 좀 올라가서 아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요새 재건 테마 좀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요새 막 주가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쫓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우주항공은 오늘 다시 반등했네요. 어제는 좀 안 좋았는데 물론 기업마다 달라요. 하나 시스템이나 이쪽은 또 빠지고도 있고 인터넷 대표주는 오늘 이제 네이버 좀 살아났고 통신 장비도 뭐 일부 기업들 이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반도체 소부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동안 못 갔던 그 이오테크닉스가 그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그 HBM3 그러니까 그 오늘 AI 관련해서 엔비디아 올라간 건 우리 지난 2주 전에 배웠던 HBM3 있죠. 그거잖아요. 그걸 하이닉스가 납품하잖아요. HBM을 인공지능 그 GPU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이닉스가 더 강한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엔비디아에 납품해요. 그 반도체를. 근데 거기 관련된 밸류체인이 우리 뭐 배웠죠? PSK홀딩스, 한미반도체, 뭐 인텍플러스, 또 여기 뭐죠? 그 이오테크닉스. 예.
이런 것들 한번 우리 공부해봤죠 그때 뭐 파크 시스템즈까지. 근데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여기 인텍하고요. 이오가 좀 둘 다 올라갑니다. 근데 한미는 좀 조심은 해주세요. 좀 너무 이게 이제는 완전 테마주처럼 막 움직입니다. 예, 너무 막 변동성 심한 것 같아요. 로봇주들도 좀 올라갔고요. SBB테크가 요새 빠졌다가 오늘은 좋네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3D 낸드 근데 다는 못 가고 심텍 좋고요. PSK 홀딩스 정도 PSK. 근데 오히려 빠지는 건 빠지죠. 한솔, 제우스, DNF. 네, 이런 쪽은 좀 빠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OLED도 뭐 기업마다 좀 다르고요. 네, 크게 빠지는 건 없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오전에 리튬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오전에. 근데 오늘 이제 이쪽 리튬 관련주들 좀 빠지고 있고 조선주가 좀 달리다가 오늘은 대우조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고 있고 2차 전지가 오늘 좀 대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편의점도 좀 빠지고 종합상사도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뭐 또 조정 나온다면 적절한 또 자리라면 기회가 되겠죠. 예. 어제 이제 상사 우리 한번 하이난 연구원님 보고서처럼 뭐 괜찮지 않을까 싶고 엔터도 많이 올라서 쉬는 거고요. 중국 소비주들이 참 어제 문매를 맞는 바람에 이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임플란트는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고요. 건설주도 뭐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빠지고 철강.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하고 몇몇 기업 빼면요 다 빠져요. 뭐 자동차도 오늘 안 좋아요. 자동차 부품도 그죠. 화신 좀 많이 빠지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쪽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승인 받았지만 오늘 주가는 셀트리온 오히려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단계 올랐는데 특별한 뭐 악재는 없고요. 방산주 좀 빠지고 있고 빠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한번 보고 시총 상위주 한번 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가장 좋고요. 뭐 특히 하이닉스나 아까 이오도 그렇고 HBM 관련된 이제 반도체 고대역법 그쪽 좋고 근데 거의 다 빠져요. 지금 지수가 빠지는 거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하락 종목이 한 1,500개. 그러니까 반도체 몇 개만 쏠리고 나머지를 외국인이 팔아버리니까 좀 분위기가 좋진 않고 그래서 이노베이션은 그래도 이제 어제 그 뉴스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랐는데 2차 전지도 지금 안 좋습니다. 사실 분위기는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NC소프트가 글쎄요 악재는 없는데 어제 뭐 베타 테스트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게임 하나 있거든요. 그거 베타 테스트라고 이제 미리 테스트를 해요.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어떠냐 이게 테스트하는 건데 이게 반응이 안 좋은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항상 NC소프트 게임은 처음 나오면 반응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엔 1등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나온 게임은 아니에요. 지금 테스트 기간 중이에요. 올 하반기에 나올 겁니다. 근데 저렇게 뭐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게임을 저렇게 볼 필요 있는지 모르겠고요. 하나솔루션 또 롯데케미칼 오늘 좀 안 좋고 오늘 경기 민감주들 대부분 좋지는 않습니다. 바이오도 일부 아까 백신주 좀 빠졌고 미래에셋증권 좀 밀렸고요. 증권주, 조선주, 반도체는 강하고 근데 반도체도 다 강하진 않죠. 제일기획 다시 빠졌고 참 제일기획도 쉽지가 않네요. 바닥은 바닥 같은데 그리고 영업무역 좀 안 좋고요. 동진세미캠도 많이 올랐었죠 최근에.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좋네요. 위메이드 TCK 좀 올라갔고요. 이오테크 있어.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그림은 결국엔 이제 이 대부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반도체
하고 일부 인터넷, 네, 요런 기업들 몇 개, IT 부품주 요런 좀 몇 개 빼고는 대부분 다 부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시장 여기서 좀 마무리 해드리고, 오늘 금통위도 동결됐고, 뭐 당분간 금리는 동결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예, 오늘 좀 제가 끝까지는 좀 못 보고 가서 어쩔 수 없는데, 내일 또 못한 부분은 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반도체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던 그 삼성전자가 7만 전자 한번 찍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고 싶죠.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빠질 때는 쳐다도 보기도 싫고, 또 이제 요새 좋다는 얘기 계속, 근데 좋다는 얘기가 뭐 계속 있었죠. 근데 주가가 안 가서 그런 거지. 예, 5만 원 갔던 삼성전자가 벌써 7만 원 왔고요. 이게 끝이 아니어야죠. 예, 뭐 8만 원, 9만 원 가길 바라고. 다만 그 과정이 또 얼마나 험난할까요?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는 오니까 아무튼 들고만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씀은 계속 드리겠습니다. 항상 안 좋을 때, 예, 좀 뭔가 급 나갈 때, 그럴 때를 항상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반도체 고생하셨고, 예, 이제 좋은 좀 흐름이 뭐 좀 쉬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요, 이어지기를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뵐게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